궁통을 보는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기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학을 볼 때는 12절기로 보거든요. 근데 궁통은 24절기로 하나하나 다 구분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 어떤 모습이라야지 을목이 가장 가치가 있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상격이 되느냐를 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조건이 돼야지 을목이 상격이 되느냐를 여기서 논했는데 이때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어. 겨울은 해자축월이죠. 그럼 이 조건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서 궁통은 을목이라는 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겨울꽃이야. 근데 겨울꽃이니까 이것이 해자축월에 물이 많아. 이게 먼저 떠오르죠. 그죠? 그럼 을목은 이게 수분이 많으면 뿌리가 썩어요. 예?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겠느냐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저한테 이거를 하나하나 외운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을목이야? 그럼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화태양. 그죠? 그 다음에 무토. 응? 그러면 이거는 딱 아주 쉽게 말하자면은 이 사주에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는데 병화와 무토가 천간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 요 사주는 상격이 됩니다. 응?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병화가 무토가 천간에 나타나 있는 상격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지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응? 근데 지지에 있을 수도 있는 거와 천간에 병화 무토가 있는 거와 지지에 사오 미 술 인 이게 있는 거가 차이가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주가 신강이다 신약이다 화가 필요하다. 그럼 천간의 화 지지의 화 따로따로 이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그거를 우리가 안 배워요. 그죠? 뭐 화가 필요하면 천간에 화든 지지에 화든 똑같이 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궁통에서는 천간에 병화하고 무토가 뜬 것과 지지에 병화하고 무토가 뜬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와닿아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구나 이게 와닿아야지. 그냥 병화무토가 천간에 뜨면 상격, 그 다음에는 병화무토가 지지에 있으면 그 다음에 차순위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럼 병화하고 무토가 있으면 왜 상격이 되고 병화하고 무토가 지지에 있으면 왜 그거보다 나아지냐? 응?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냐, 그죠? 고기를 잡아서 내가 이게 앞에 놔주느냐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저는 제가 사주 공부할 때 저는 거의 독학을 했고 제가 항상 얘기지만은 저는 상담했을 때 상담하러 와서 온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다. 왜냐면 내가 말한 것이 맞다 틀리다 이분들이 말을 해줬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내가 말한 게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상담자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에 제가 가장 이 역학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것이 그 많은 책들의 그 내용을 내가 전부 다 외워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뭐를 알았냐? 그거를 계속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법칙이 있더라고. 그 법칙을 알고 나서는 그 법칙에 대응하니까 그 다음에 안 보인 것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러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이 공부 방법을 여러분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사주를 보면서 거기서 자기가 응용하는 기술이 생겨요. 그래서 응용하는 기술이 있자면 여러분이 이거를 생각해 내야 돼. 왜 천간의 병화정화가
병화하고 무토가 뜨면은 상격이 되고, 천간이 아니라도 지지에 화가 있잖아. 그럼 겨울에 화가 있으면 나쁘지 않는 거잖아. 그런데 왜 병화, 무토 뜬 거는 상격이고 얘는 왜 차격이냐고. 응? 그게 생각을 해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지는 개월마다 이렇게 쪼개져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어? 남을 뛰어서. 자, 여러분이 이 이론을 알자면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이 이론을 알자면 우리가 사주가 지지에 있는 것 혹은 지장간에 있는 것은 천간이 떠야지만 그 역할을 합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지지를 만약에 화용신이잖아요. 그럼 인중에 병화용신 얘기하지 인목용신 안 합니다. 응? 무슨지 아세요? 예, 토가 용신이라도 술토용신 안 해요. 술토 있는 무토 얘기해요. 왜냐면 술 중에는 신금이 용신될 수도 있고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용신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지에 있는 얘네들은 기운을 두세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활동할지 몰라요. 천간에 뜬 거는 내가 그 활동을 하겠다고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천간은 그래서 병화가 떴다, 나 화 역할 했다, 무토가 떴다, 토 역할 한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지에 수분이 있어도 얘가 천간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 냉기가 위로 올라와서 온 지구를 덮어버려요. 그런데 그 냉기가 올라올 때 병화하고 무토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냉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지만 이거는 아주 따뜻하고 또 하나 겨울에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니 을목이 이것이 뭐예요? 냉해서 뿌리가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지에 수분이 있어도 천간에 수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실제로 냉기가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천간에다가 병화무토를 딱 만들어 놓잖아? 물이 들어오는 족족 말라버려요. 응? 무슨지 아세요? 물이 들어오는 족족. 그런데 만약에 천간에 이렇게 밑에는 지금 보시면 예, 사화가 있어, 술토가 있어. 근데 만약에 천간에 임수개수가 딱 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 올라와서 이 나무를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데 위에는 물이 얘를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사주는 지지에 있는 거는 천간에 드러나야지만 자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있는 거가 그거는 예언서라고 얘기했어요. 지장간에 화를 가지고 있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언젠가 네가 운에서 화를 만났을 때 그때 화의 활동을 할 거야? 이런 예언서라. 지지에 있는 거가 운에서 만났을 때 비록 그때야 화의 운동을 하는데 이때 만약에 천간에 임수개수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병화가 올라오죠. 임수개수가 다 잡아먹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은 화운을 만났지만 화운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운 좋은데 죽는다 얘기한다고요. 못 모르고. 응? 운이 좋아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응?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 가려고 운 좋을 때 죽는다고. 어? 천국 가면 뭐해? 죽으면 끝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러한 어떠한 사주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상중하가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병화하고 무토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자축이죠. 물이 이게 위로 올라오죠. 얘네들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겨울이라도 나무가 살아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똑같냐고. 그죠? 만약에 겨울에 나무가 살아있어. 그럼 뭐예요? 비싼 나무야. 겨울에 살지 못하는데 살아있는 나무 비싼 나무예요.
아주 특이한 나무야. 남다른 나무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 을목이 겨울인데도 병화 무토가 딱 있어서 추위를 막아줘. 근데 겨울인데 꽃이 펴. 얼마나 귀한 꽃이야. 그래서 뭐예요? 상격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궁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잖아요? 그러면 상격사주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주야? 그런데 이 사주가 밑에만 이렇게 되어 있어. 응? 이렇게 밑에. 그럼 뭐예요? 겨울이지만 땅바닥은 따뜻하잖아. 응? 땅바닥은 따뜻하니까 뭐예요? 먹고 살아. 응? 먹고 사는 사람과 부기격은 다르잖아. 응? 그래서 요게 상중하를 일반 사주로 화가 필요해요 라고 알지, 화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갖고 하나하나 따진 게 이게 바로 궁통이에요. 그때 또 뭐를 따지냐? 상중하를 따지죠. 그때 이게 뭐를 따지느냐? 병화하고 무토하고 동시에 올라온 사주 다르고, 그죠? 병화만 있는 사주 다르고 무토만 있는 사주 다르고, 병화하고 무토가 올라와서 뿔이 있는 사주고 뿔이 없는 사주 다르고, 이게 하나하나 다 따져 들어가요. 응? 자, 그럼 또 봅시다. 응? 정신이 바짝 나죠? 응? 아주 목소리가 따랑따랑 해가지고. 응. 그래서 누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응? 기가 약할 때 제 강의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바짝 나는데요.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워낙에 내가 목소리가 막 하니까 남편이 지나가다가 뭐하니? 저 여자 뭐하니? 그래서 뭐하는 여자니? 하고 듣다가 들으니까 재밌네? 자꾸 부부가 듣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남편 얼굴보다 내 얼굴 더 많이 본다고. 자,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또 이걸 생각하는 거야. 응? 을목이 당연히 병화부터 동시에 나타나면 좋겠지. 왜? 이것도 왜? 자, 보세요. 병화하고 무토가 나타나면 좋아. 왜 좋아? 이걸 내가 그냥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서 오래 안 가. 근데 병화하고 무토가 동시에 나타나면 좋아. 내가 딱 질문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이 이거 갖고 생각할 거 아니야. 병화하고 무토가 동시에 나타나면 왜 좋지? 그 생각한 것은 기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은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 병화하고 무토가 동시에 나타나면 왜 좋아? 응? 습하고 따뜻한 게 동시에 있어서. 수가 들어올 때 어. 들어와서 병화를 끌어갈 때 무토가 많아져서. 그것도 되지만 또 생각해 보세요. 응? 묵생화. 목생화, 화생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거는요? 금생수. 그죠? 이것도요, 여러분이 이제, 병화하고 무토가 동시에 나타나면 왜 좋을까? 그때 우리가 전제 조건이 뭐였죠? 전제 조건이? 이게요, 겨울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생각해야 돼요. 응? 태양이 짧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얘기가 안 들리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겨울에는 태양이 짧다. 그래서 무토를 가지고 수분을 말려줘야지만이, 그래서 병화가 힘을 쓸 수 있어 좋다 이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내가 말한 게 맞다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이렇게 연상돼.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 그렇게 일리가 있다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거 뭘까요? 응? 또 어떤?
아니, 얘기 있으면 생각하면 얘기하세요. 내가 누구 말 뱉다나 입이라는 건 말하라고 있는 거야.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엉뚱한 얘기도 괜찮아. 왜냐면 이게요, 엉뚱한 발산이 그게 나중에 보면 또 역하게 또 다른 거를 내가 발견할 수도 있어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없어요? 없어? 큰 산이라. 큰 산이라? 위에 해가 떠서 끝이 위에 펼 수 있어요. 아, 무토는 큰 산이라 그 큰 산이면 해를 가리겠네. 어? 태양이 떴는데 높은 산에 있으면은 오히려 산에서 해가 빨리 지잖아. 자, 여기서 뭐를 생각하시느냐? 이 사주의 문제점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이게 병락론이야. 응? 사주의 신강 신약보다 사주에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응? 그게 우리 인생에서도요. 내 인생에서 나의 성격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안다면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대부분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 예? 똑같아요. 역학을 그래서 보면 역지사지 보는 거야. 그때 어떻게 이걸 연상하시냐면, 아, 이게 나무인데 을목인데 얘 문제점이 물이 많아서 그래서 수축하고 한냉한 게 문제다. 그럼 이 물을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지. 그죠? 이 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물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물을 막으려면 무토로 물을 막아야지. 기토로는 물을 못 막지. 그래서 기토가 있는 사주와 무토가 있는 사주가 다르겠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응? 기토가 있으면 기토는 물과 섞이기 때문에 물을 못 막아. 그죠? 근데 무토는 아까 있잖아. 뽀송뽀송한 토양이라 물을 막을 수 있어. 그거를 연상하면서 또 무슨 연상을 하느냐? 겨울에 무토가 힘이 있을까? 겨울에 물이 많은데 무토가 힘이 있을까? 겨울에 무토가 힘이 없으니 뭔가 얘가 물을 막을 정도로 단단해지려면 화기가 있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때 화가 있으니까 이 화가 토양을 단단하게 해주니 그래서 무토가 단단해져서 물을 막으니 완벽하게 세 박자가 맞는 사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사주를 딱 봤을 때 뭐를 생각하느냐? 을목이 여름에 태어났어. 그러면 뭐를 생각해요? 여름에 뜨겁네? 더우네? 그럼 여름에 더우니까 이 더운 게 문제가 되겠지? 그 더운 게 문제가 되니까 이 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더위를 없애려면 물이 필요하겠지? 근데 물이 필요한데 여름에는 물이 증발이 되겠지? 그 물만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럼 뭐예요? 물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야 되니까 금이 있어서 물을 도와야지 상격이 되겠지? 그래서 겨울에 물만 있는 사주보다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하는 사주가 훨씬 상격이 되겠지. 그죠? 연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 무토가 동시에 나타나면 이 무토가 단단해지면서 물을 막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상격, 최상격이 된다. 그죠? 자, 그럼 또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지금 궁통은 뭐냐면 여기서 이 조건을 넣으면, 요 조건을 넣으면, 이 조건을 넣으면은 하나하나 붙이고 띄고 하면서 상중하를 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갖고 계속 연구하잖아? 그러면 이게 그림이 그려져. 그림이 그려지고, 아, 요 사주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갖춰주는 사주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 사주가 얘 을목인데 무토만 있어. 아까처럼 병화가 없어요. 그럼 이 사주는 또 뭐가 될까? 병화가 뜰 때 좋아져. 병화가 뜰 때 좋아져. 병화가 뜰 때 좋아진다는 말도 맞아. 그런데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여러분이 어떤 부분으로 분간을 해야 되냐면 원국에서 병화가 있는 사주가 병화가 뜨는 거랑
원국에서 무토가 있는 사주가 이미 원국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역학을 처음에 입문하는 분들이 이게요, 역학의 사주 원국에 이미 사주 팔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 원리로 공부하잖아요. 10년 납당겨. 응? 근데 원국에서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걸 모르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대운에서 만나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역학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 40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이것을 제가 이 원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원국에서 이미 이 사람의 사주에 그릇이 정해져 있다. 응? 근데 그릇이 원국에서 정해졌는데 왜 다르게 사느냐? 풍수가 다르다. 응? 원국에서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태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어떤 사람은 그만큼 출세 안 해? 그죠? 제가 김연아 씨가 항상 내 강의할 때마다 귀가 간지러울 것 같아. 왜냐면 김연아는 세상에 누구든지 알잖아. 근데 그 김연아하고 똑같은 사주가 다 김연아처럼 안 돼요. 그럼 김연아가 왜 오늘날이 그렇게 됐느냐? 자기 노력과 그 코치와 부모와 아주 적극적으로 재산, 집까지 팔아가면서 걔를 뒷바라는 부모가 있었잖아. 그죠? 그 조건이 뭐예요? 풍수예요. 풍수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지형의 풍수가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풍수라고 해서 지토가 좋아야 되나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땅 깨우친 거야. 왜? 내가 만나는 우주 기운이 풍수잖아. 그죠? 내가 만나는 우주 기운, 내가 만나는 남편, 내가 만나는 부인, 내가 만나는 지인, 전부 다 목화통수 가지고 있지 않아? 그죠? 그 목화토금수가 내 사주의 풍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주가 아주 좋아. 굉장히 운이 좋아야 돼. 근데 이 사람 운이 나쁘잖아요? 뭔가 풍수가 나쁜 거야. 그때 이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본인하고 별로 안 좋은 부모라. 그리고 부모도 다 다르지 않아요? 부모의 오행도 다 다르지 않아? 그래서 사주가 진짜 좋으려면 풍수를 득해야 된다. 그 사주에 맞는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이거는. 그래서 풍수를 떠나서는 사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주가 100%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풍수를 가졌느냐인데, 그것도 지역도 되고, 그죠? 그래서 부모, 형제 모든 조건이 풍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원국은 뭐냐, 이게 이렇게 무토와 있는 사주는 운에서 만나주는 거지 타고나질 않았어요. 응? 타고나질 않았어. 그래서 타고난 그 가수, 제가 이 얘기도 몇 번씩 하는데, 이게 선천적인 재주 중에서 가장 좋은 재주는 노래 잘하는 재주야. 그렇지 않아? BTS 봐봐. 그 노래 하나 잘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솔직히 나훈아 씨 뭐 볼 게 있어? 응? 지금 우리 때는 나훈아지. 지금 애들 나훈아 몰라. 근데 우리 때는 막 나훈아 남지 막 난리 날 때 아니었어? 이 얘기 하면은 나이가 보여. 근데 솔직히 나훈아 씨 뭐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거치게 생긴 사람이 지금은 뭐 섹시가이 하면서 막 뭐 멋있어 하고 막 아주 막 중년의 여자들이 난리더라고요. 나훈아 씨 보고. 목소리잖아. 타고난 거야. 타고난 거랑 노력한 거는 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 내가 병화무토 가지고 난 사람과 무토만 있는데 운에서 병화 만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저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토만 가진 사람과 병화무토 동시인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잖아? 10년 공부가 돼요. 요거 원리만 알아도 여러분은 10년 공부가 뛰어넘어. 근데 지금도 무슨 원국이 있어, 사주가 뭐 용신에다가 사주가 운만 나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절대 못 깨져. 자, 다시 원위치. 응? 무토가 있는 사람은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자, 을목이 무토와 있는 사람과 을목이 병화가 있는 사람에 누가 더 좋아? 평화가 있는 사람 그게 왜요? 평화는 어떻게 의무를 지워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화는 의목을 키워줄 수 있다까지는 맞는데 항상 말을 할 때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 공부할 때는 겨울철에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왜냐면 병화를 그냥 얘기하는 것과 겨울철에 어떠기 때문에 어떠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제가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강의 듣는 거가 내가 공부가 좋아서 그냥 공부로 끝날 수도 있고 이거를 갖고 상담에 여러분이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평상시에 무엇 때문에 이러하다고 논리를 자꾸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본인이 연습을 하잖아요. 상담할 때 내가 상대한테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상대를 설득시키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거를 여러분이 익숙해지지 않잖아? 그럼 공부는 했는데 상담에서는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뭐예요? 감동시키지 못해요. 상담할 때는 감동시켜야 돼요. 이 사람이 힘든 거가 내가 이 사람을 해서 이 힘든 부분을 말을 해서 이 사람을 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막 울분이 막 있었던 것이 나로 통해서 막 이렇게 나와서 마치 무슨 뭐 이렇게 그 구풀이 하듯이 자기 거를 쫙쫙쫙쫙쫙 얘기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한테 뭐예요? 말이 이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말이 앞뒤가 딱딱딱딱 맞아서 논리 정연해야 돼요. 네, 그죠? 사실은 역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이게 병화태양이 있는 사주와 무토가 있는 사주에서 나는 병화태양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게 겨울철에 추우니까, 그래서 태양이 있어야 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병화가 필요해요. 그죠? 요 말하고 을목이 병화가 있어야 예 그래야 좋잖아요. 요 말하고 그죠? 맛에 왜 말에 맛있죠. 맛깔스럽게 예 그거를 지금부터 계속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또 그럼 무토가 있는 것. 겨울에는 무토가 있어서 수분도 없애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무토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막 뭐랄까 약간 삐졌어. 농담이에요. 무토도 있어서 수분도 없애주니까 좋다. 그러면 병화하고 무토 중에 누가 좋다는 얘기야? 병화는 사계절이 다 필요하니까 병화가 좋지 않을까? 아, 병화는 사계절이 다 필요하니까 병화가 좋다. 무토는 사계절이 다 필요하지 않다. 자, 병화가 좋습니다. 왜냐? 조후예요. 무토는 추위를 막아주지만 조후는 못해요. 그죠? 태양이 있어야지만이 겨울의 따뜻함을 녹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이 병화하고 무토 중에서 만약에 병화, 무토 둘 다 있으면 상격, 그 다음에 병화 있으면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무토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무토는 조후는 못 시켜요. 추위는 막아주지만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추위를 막아주는 것과 따뜻하게 해주는 것 달라. 그래서 겨울에는 조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무토보다 병화가 더 중요하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들어갈게요. 그럼 정화가 있으면, 그럼 무토하고 이게 정화하고 무토 병화는 이제 첫 번째야. 얘는 이제 병화 무토 동시에 있으면 가장 최상. 그 다음에 병화 있으면 두 번째. 그죠? 근데 무토하고 무토가 있느냐 정화가 있느냐 했을 때는 무토하고 정화 둘 중에 누가 더 좋을까? 응? 정화? 왜? 어? 어?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어. 어? 조가 중요하니까. 아, 조가 중요하니까 병화가 없으면 정화라도 있어야 한다. 자, 또 아까 무토 왜? 일단 추위를 없애는 거에는
막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위를 없애려면은 토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정화가 무토가 좋다. 또 아까 정화라 그랬죠. 조후로 정화가 필요하다. 화생. 자, 정화는 겨울에 음하라 불이 힘이 세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있어도 음하라 빛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는 전제 조건이 깔리겠죠. 그죠? 밑에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겠지만 얘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이 정화는 겨울의 정화는 꺼지는 불인데 그럼 병화는 겨울인데 왜 그럼 병화는 꺼지지 않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서 또 기술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라 밑에 물이 많아도 병화 태양을 끄지 못하지만 정화는 지지의 정화라 땅이 젖어 있으면 정화는 꺼져요. 그래서 정화하고 무토 둘 중에서는 무토가 더 낫습니다. 응?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났을 때 이 조건 하나를 다 따져요. 그럼 이거는 겨울만 따진 거잖아? 아직 다 끝나질 않았어요. 이게 이제 사주에서 이거를 가지고 응용하는데 그러면 을목이 봄의 을목, 여름 을목, 가을 을목 다 있겠죠. 그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궁퉁입니다. 그래서 궁퉁은 대단히 차원이 높고 그래서 이걸 하면 상중하가 나오고 이 사람이 돈이 있어도 수조억인가 수천억인가 수십억인가 거지인가 이게 결정되는 게 궁퉁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